태공당 월주대종사 49제 막제가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동참한 4부대중은 유익중생의 한길을 걸었던 월주 스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제221회 임시회가 닷새 일정으로 내일 개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마음정원 원장 선엽 스님이 전통 약차 200여 가지를 개발하고 차문화 강좌에 나섰습니다. 창종 50주년을 맞은 총지종이 종조 원정 대성사 제41주기 멸도절 추선불사를 엄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2차례 역임하면서 종단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태공당 월주대종사 49제 가운데 막제가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동참한 4부대중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요익중생의 한길을 걸었던 월주 스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49제가 봉행된 금산사 대웅보전. 사부대중의 독경 소리에는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두 손을 곱게 모은 불자들의 모습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제자들은 헌화와 삼배이해를 올리고 스승의 언덕을 기리며 추모했습니다. 이 시대 큰 스승이시며 은사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는 본래 태공이며 일체도 또한 열애이다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고 49제로서 큰스님을 봉송하는 날입니다. 큰스님을 보내드리는 제를 올리는 지금도 미혹한 제자들은 큰스님의 가르침이 그립고 또 그리울 따름입니다. 49제는 헌향과 헌다, 종사영반과 영상법문, 추모의 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종사의 영상법문이 시작되자 경내는 이내 경건해지고 대중들은 스님의 사상을 가슴 깊이 새기며 스님의 큰 뜻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항상 요익중생 하는 역할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하시다가 이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하시다가 떠나시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기원 발언했고 또 스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잘해야 되겠고, 특히 이번 49제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주사조실 월서 스님은 평소 대종사와의 각별했던 인연을 소개하며 애끓는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월주 사형님, 저 도서촌 내원궁에 보배궁전에서 오래 계시지 마시고 속한사바하셔서 저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스님을 기다리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생들을 속히 빨리 와서 제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한국 불교의 산증인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났지만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들며 생전에 남긴 깊이 있는 가르침은 후학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제221회 조계종 중앙종의 임시회가 내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원합니다. 닷새 일정의 이번 임시회에선 종법 재개정을 비롯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종합수행도량,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종법 개정안 논의와
11월 중앙종회 정기회를 앞두고 종정감사특위를 구성하는 안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중앙종회 의원들은 오늘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남 부곡 온천 리조트에서 중앙종회와 상월선언 만행결사 순례단,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한국불교 포교 현황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어 10월 15일에는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상월선언 만행결사 대중들과 함께 부곡에서 밀양까지 순례도 펼칠 예정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세계 최장기간 집회를 기록 중인 시위에선 정부의 미온적 자세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주목을 꼭 쥔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1508번째 맞은 수요 시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이 할머니들께 사죄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과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아 수요 시위엔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동참해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지치지 않고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벅투벅 걸어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수요 시위에선 가해자인 일본 정부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현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모습을 국민들과 할머니들께 보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오체투지 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산호위 스님들은 수요 시위가 열린 정각 12시에 맞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오체투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출발한 오체투지 행진은 내일 국회 앞에서 마무리됩니다. 불교계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운영과 정기 수요 시위 주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역사의 교훈을 돌아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기리는 재단법인 대각회 제18대 이사장에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대각회는 서울 양천구 법안정사에서 18대 이사장 보광 스님 취임식과 전 동국대 경주 정각원장 법수 스님의 법안정사 대각정사 주지 취임식을 각각 봉행했습니다.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각회 사무를 전산화하고 오래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성대종사 유물을 근대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면서 주지 법수 스님과 함께 법안정사와 대각정사의 포교 신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륵보살의 화연으로 여겨지는 포대 화상이 천년고찰 지리산 천은사 경내에 봉안됐습니다. 천은사는 주지 대진 스님을 비롯해 대중 스님과 신도 등이 동참한 가운데 포대 화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식을 가졌습니다. 풍만한 몸집과 해맑은 웃음의 포대 화상은 복대지 바위 위에 1.7m 높이의 화강암으로 제작됐습니다. 포대 화상 미소를 보고 이 지치고 힘든 시절 마음속으로 웃음 한가득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례 화엄사 하동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명찰로 불리는 천은사는 통일신라 시대 덕운 스님에 의해 창건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일상 음료로 커피를 찾는 사람이 줄을 이루지만 전통차가 건강에 낫다는 건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전통차는 체질에 맞게 마시는 게 중요하고 계절에 따라 이른바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약차 200여 가지를 개발한 선엽 스님이 강좌를 통해 차문화 보급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여성 개발원을 이끌었던 이인자 초대 원장. 지난해 큰 수술을 받은 뒤로 차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습관처럼 마신 커피를 끊을 정도로 몸이 차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생 되면서부터 마셨는데 아침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되는 그렇게 오래됐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는 차를 한번 마셔보자. 건강을 위해 차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약차 개발과 보급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교 여성 개발원은 수제차 명인을 통해 약차를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강좌를 열었습니다. 소양, 소음, 태양, 태음인 등 인간의 사상 체질에 알맞은 차는 무엇인지, 제철 맞아 영양이 풍부한 계절 맞춤형 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 이치를 좀 알고 이제 만들어서 차를 드시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맛만 갖고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 아이들도 키워보면 그 아이들의 어떤 기질들이 있다고 엄마들이 금방 파악하잖아요. 그와 같이 식물 안에도 얘들이 코드가 있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맨손 운동은 건강을 고루 갖추기 위한 덤입니다. 스님을 따라하다 보면 정신적 건강도 더해집니다. 도리. 왜 도리도리를 해야겠어요? 네, 여기 목에 경동맥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노폐물들이. 뜨거운 차를 드시고 이런 운동. 10년 남짓 동안 약차 200여 종을 개발한 스님은 약차가 특별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잎이나 엉겅퀴, 민들레 등 평범한 나무와 풀도 훌륭한 차 재료라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이런 내 가까이 있는 식물을 이용해서 약차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모두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차의 대중화를 위해 스님은 한방차도 티백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티백조차 필요 없는 차를 내놓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티백화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차를 약간 고처럼 내서 그냥 물만 부으면 차가 이렇게 풀어져 나오는 거. 아무 도구도 필요 없이. 생수통에다 그냥 차만 넣으면 물과 희석되는 그런 것까지 지금 개발 중인 거 있습니다. 차에 그런 저는 혁명을 좀 일으키고 싶어요. 선엽 스님의 차 강좌는 오는 27일까지 보이차 이해와 계절 약차 만들기 등으로 이어집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북한산의 천년고찰 서울 도선사에 조성된 현대적 영구 위패탑 소울포레스트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2021 국제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도선사 소울포레스트는 지난해 국제 건축상 대상, 올해 독일 IF 디자인상에 이어 2021 국제 건축상까지 수상해 세계적인 건축상 3관왕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도선사 영구 위패탑 소울포레스트는 조계종 통합종단의 2대 종정을 역임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앞에 지난해 8월 타워 형태의 유리탑 8개 동으로 조성됐고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문수, 보현, 관세음 등의 8대 보살이 모셔졌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윤경식 한국건축회장은 삶과 죽음, 전통과 현대, 추모와 예술의 영역이 교차하는 경계를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도선사 소울포레스트는 한국 불교 추모 문화의 새로운 건축 장르가 열렸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건축상 시상식은 이달 중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앞 호텔에서 갈라쇼와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이 종조인 원정대성사 제41주기 멸도절 추선불사를 엄수했습니다. 종도들은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라는 종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창종 50년 종단 발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총지종의 종도들이 총지사 원정 기념관과 전국 각사원 서원당에서
제41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에 임했습니다. 육신의 멸함은 번뇌와 고통이 모두 사라진 완전한 열반이기에 종조의 멸도는 법통이 계승된 날이기도 합니다. 총지종 종령 법공 대종사는 종조께서는 마음 닦는 법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며 자신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제세 시에 마음 닦는 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이익과 안락과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어서 모든 벌레를 끊고 이에 앞서 종도들은 종조의 생전 육성 법문을 들으며 밀교 이론인 교상은 의식과 수행법인 사상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교상이 이론적인 면이라고 하면 사상은 실천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생이라도 현실적으로 실현을 못하면 그 이상은 공연불에 그치듯이 그 교상과 사상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총지종이 창종 50년을 맞는 해로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가 오는 12월 15일 봉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종조 멸도절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그동안 종조 선양 사업을 이끌어온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종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첫 개실이 이제 원정 대성사님 진영을 봉안을 다시 했고 이제 뭐 확실한 날짜는 나름대로 저희가 잡아놓은 12월 15일 별 변동이 없으면 아마 그날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해왔던 원정 대성사님 일대기 또 총지종 50년사 출판 기념 행사를 그날 할 계획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 밀교의 중흥을 이끌고 1972년 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가 멸도에 든 날, 종도들은 중단 없는 정진으로 종조를 추선했습니다. 서울 총지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선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 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3개의 건설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는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디지털 마케팅 강화 전략을 주제로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해 토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한 아세안 센터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며 참가 희망자는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기 양평구는 내일부터 사흘간 제18회 황순원 문학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순원 문학제는 양평군이 소설 소나기를 토대로 2009년 조성한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서 매년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